여러 장의 그림을 화면에 올린 다음에 순차적으로 한 장씩 넘기면서 보는 이미지 갤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림 5장을 가지고 제작을 해볼 거고요. 그림은 기본적으로 500 by 500 픽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이라키 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Create Empty에서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을 이미지 갤러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폴더 역할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림을 잡아 끌어서 이미지 갤러리라고 이름 지어 놓은 빈 게임 오브젝트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객체가 생성될 때 위치가 0, 0, 그리고 카메라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사물을 10m 정도 뒤에서 쳐다보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물들은 모두 다 0, 0, 0 해서 기본 위치에 생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이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밀려가서 생성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조작하다가 회전을 잘못 걸었다던가 스케일을 잘못 조정했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럴 때에는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틀어진 좌표들을 일일이 0, 0,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좋지만,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형태를 누르시면은 밑에 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 누르시면은 모든 위치가 잘못된 것들이나 스케일이 변경된 거나 회전된 것들 초기화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카메라가 0인 상태에서 모든 그림들을 포함하는 이미지 갤러리가 0,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을 0으로 두어서 첫 번째 그림이 화면의 한가운데 오도록 두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부터는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려서 표시하게 될 텐데, 그림이 500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니티 내에서는 5m라고 하는 단위로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은 딱 정확히 그림의 사이즈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10m, 네 번째 그림은 15m, 다섯 번째 그림은 20m 밀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배치를 하시면 첫 번째 그림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림들이 나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첫 번째 그림을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을 가운데, 세 번째 그림을 가운데 이렇게 표시되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튼을 화면상에 올리고 마우스랑 부딪힐 수 있도록 박스 컬라이더 설정, 그 다음에 C# 스크립트까지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dd Component, Physics 2D, 박스 컬라이더 2D 선택을 하시면 마우스랑 부딪힐 수 있는 컬라이더가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마우스와 부딪혔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C#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야 되죠. 프로젝트 빈 공간에 Create 폴더 눌러서 새 폴더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또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Create, C# 스크립트 눌러서 새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미지 버튼이라고 이름을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이 완료되면 엔터를 눌러서 이름을 확정을 해주시고,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끌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C#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에디터를 실행시킨 다음에 안의 내용들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void 리턴 값이 없습니다. on 마우스 다운, 마우스가 눌렸을 때 동작합니다. 어떤 동작을 하냐면 디버그 창에다가 기록을 남기는데 버튼 눌림이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까지 작성 완료되고 나면 재생을 눌러서 콘솔 창을 연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눌림이라고 제대로 글씨가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죠. 버튼이 눌렸을 때 그림이 왼쪽으로 밀려오도록 할 텐데, 버튼을 여러 개 만들 거기 때문에 각 버튼들이 이미지 갤러리를 직접 제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갤러리 스스로 버튼에게 명령을 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미지 갤러리용 C# 스크립트를 추가로 작성해 줄게요. 프로젝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크리에이트에 C# 스크립트 해서 새 스크립트를 생성해 주시고 이름은 이미지 갤러리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갤러리라는 스크립트를 오픈,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퍼블릭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그리고 리턴 값은 없으며 move page라는 이름의 기능입니다. 이곳에다가 디버그 창에 기록을 남기도록 할 텐데, 페이지 이동이라고 글씨를 적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move page라고 하는 펑션에는 디버그 창에다가 기록을 남기는 기능만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외부에서 move page를 어떻게 호출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미지 갤러리에다가 방금 만든 이미지 갤러리라는 C# 스크립트를 등록을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미지 버튼에서는 이미지 갤러리 안에 있는 move page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버튼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버튼이라는 스크립트는 이미지 갤러리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갤러리라는 스크립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호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지 버튼에 이미지 갤러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미지 버튼 C# 스크립트 안에다가 추가로 작성을 해줄 건데, 퍼블릭 공통으로 사용하는 변수 중에 이미지 갤러리라는 변수가 있고요. my 갤러리라고 부르겠다 라는 식으로 새로 변수 선언을 하나 해줬습니다. 이렇게 퍼블릭으로 선언하게 되면 유니티 쪽에서 기존에 있던 이미지 버튼 쪽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my 갤러리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선언한 그 이름이 파라미터의 형태로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변수를 새로 생성만 했을 뿐 이게 무엇이다 라고 정해준 적은 없기 때문에 none이라고 해서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미지 갤러리 안에 있는 이 이미지 갤러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어있다, 없다 라고 하는 이 my 갤러리에다가 이미지 갤러리를 잡아 끌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까지 my 갤러리는 없는 상태였는데 연결을 해줌으로 해서 이 이미지 갤러리라고 하는 객체 안에 있는 이미지 갤러리 스크립트가 앞으로는 my 갤러리다 라는 식으로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미지 버튼 쪽에서 my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갤러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을 불러서 호출할 수도 있겠죠. 미리 만들어 놓은 move page라고 하는 기능을 불러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무브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면 이미지 갤러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무브 페이지라는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기능이 동작하게 되면 디버그 창에 페이지 이동이라는 글자를 출력하게 되겠죠. 재생 버튼을 눌러서 콘솔 창을 연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제대로 버튼 눌림이라는 글자와 함께 이미지 갤러리 쪽에서 수행한 페이지 이동이라는 글자까지 화면에 출력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면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C# 스크립트로 하여금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난 거고요. 이제 페이지 이동이라고 말만 했던 이 공간 안에 실제로 행동할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벡터3라고 해서 유니티 안에서 위치나 형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3개의 좌표가 모여있는 변수부터 새로 생성하도록 할게요. 벡터3 타입의 변수 new position 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요. 새롭게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성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새롭게 변수를 선언한 이후에 new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객체까지 생성을 하는 부분인데, 객체 생성 이후에 소괄호 안에는 순서대로 x, y, z에 대한 값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단은 각각 0, -1 곱하기 5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x, 그러니까 가로로 움직임만 제어를 할 거고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z축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y에 대한 값은 0, z에 대한 값은 0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자면은 새로운 위치를 계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지 갤러리가 옆으로 이동하기에 앞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이동을 수행을 하진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가 필요로 하고요. 이 게임 오브젝트에 트랜스폼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위치 값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계산했던 new 포지션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새로운 위치로 객체를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위쪽에서 벡터3 형태로 갈 곳을 정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포지션이라고 하는 위치 값을 새로 계산한 new 포지션으로 교체를 해주는 부분이죠. 작성 완료한 이후에 유니티 쪽에 가서 실행 버튼을 누른 다음에 동작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버튼 눌림, 페이지 이동, 글자를 적은 이후에 앞서 있었던 이미지 갤러리라고 하는 이 그룹이 왼쪽으로 5m가량 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기능 중에 새로운 위치 계산해서 그 위치로 이동하기가 작동을 한 결과입니다. 계산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0보다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0에서 마이너스를 줬고요. 지금 보시는 이 숫자 1이 가고자 하는 페이지 번호가 돼요. 1일 때는 1번 페이지, 2일 때는 2번 페이지, 3일 때는 3번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각각 5m씩 간격으로 벌어져 있었죠. 그래서 한 칸을 땡겨 올 때는 1 곱하기 5, 5m를 끌어오고요. 두 칸을 땡겨 오고자 할 때는 2 곱하기 5, 그러니까 10을 땡겨 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숫자 1이라고 하는 이 상수 부분 때문에 항상 한 가지 행동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수로 교체를 해볼게요. 함수의 인자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괄호 안에 이때까지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다가 인티저 타입의 타겟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선언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자값이라고 불러요. 선언된 타겟 페이지는 상수인 1 대신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기존의 move 페이지라고 하는 함수는 항상 똑같은 곳밖에 못 가는 함수였는데, 앞으로는 이 안에 입력될 인자값 타겟 페이지에 따라서 갈 곳이 달라지도록 되겠죠.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기존에 이름만 부르던 호출 부분도 바꿔야 하는데, 이미지 버튼 쪽 스크립트 가보시면은 기존에는 이름만 불러서 이 move 페이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숫자를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을 전달을 했다면 이미지 갤러리 쪽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타겟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이 부분에 계산을 할 때 사용하도록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상수 1이 사용된다면 이 버튼은 항상 1로 가는 기능밖에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퍼블릭으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타입의 변수고, 마찬가지로 타겟 페이지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타겟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0이라는 값을 갖게 등록을 해주시고요. 타겟 페이지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유니티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이 변수를 상수인 숫자 1 대신에 사용을 할 겁니다. 이후에 유니티 쪽에 넘어가 보시면은 기존에 마이 갤러리밖에 없었던 부분에 타겟 페이지라고 하는 번호도 생길 텐데, 이 부분에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부분이 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등록된 타겟 페이지가 이미지 버튼 쪽에 타겟 페이지 0으로 기록이 될 거고, move 페이지를 호출할 때 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호출하도록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갤러리 쪽에서는 move 페이지에 0이라는 숫자가 담겨서 전달됐다면 새로운 위치를 계산할 때 0 빼기 0 곱하기 5라는 수식을 계산을 해서 새 위치를 만들게 되겠죠. 결국 릴레이로 숫자를 전달받아서 목적지를 변경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 버튼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옆으로 조금 당기는 방식으로 모두 5개의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버튼을 다 완료한 다음에 타겟 페이지의 숫자는 0부터 시작하도록 해주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우리가 만든 계산식도 0부터 시작해야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계산식이 되어 있으니까 타겟 페이지는 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번 그림이 되는 거죠. 1번 그림, 2번 그림 순서대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움직일 수 있도록 타겟 페이지의 번호를 바꿔주는데, 첫 번째 버튼은 0번, 두 번째 버튼은 1번, 세 번째 버튼은 2번, 네 번째 버튼은 3, 다섯 번째 버튼은 4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재생 버튼을 눌러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버튼은 0번 그림을 보여주도록 했으니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두 번째 버튼은 1번 그림을 보여주도록 가운데로 당겨왔고요. 세 번째 버튼은 2번 그림을 보여주도록 가운데로 당겨왔죠. 그래서 각각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버튼에 해당하는 그림들이
화면의 한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모든 기능을 다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기능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에셋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서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제너럴 안쪽에 보시면 에셋 스토어라고 해서 에셋을 구입할 수 있는 스토어가 있는데 열어보시면 마찬가지로 새 창에 에셋 스토어가 실행이 됩니다. 검색창에다가 iTwin을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iTwin이라고 해서 트위닝 애니메이션을 도와주는 에셋에 해당합니다. 무료 버전 다운로드 누르시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들여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안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플러그인즈라고 하는 폴더가 추가될 예정이고 그 안에 구성품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임포트가 되고 나면 이후에는 스크립트에 iTwin을 이용한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 새로운 위치로 객체를 이동한다 라고 했던 기능은 한 프레임 내에 순식간에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기능이 살아있다면은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더라도 순식간에 이동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슬래시 두 개를 입력해서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기존의 한 프레임 내에 이동하던 기능이 잠시 막아지도록 되겠죠. 그 이후에 iTwin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은 기존의 한 프레임만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1초에 걸쳐서 천천히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재생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존에는 한 프레임 내에 순식간에 이동을 했었는데 애니메이션 처리 기능을 집어넣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 애니메이션을 그려주도록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궤적을 나타내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여러 장의 그림을 순차적으로 넘겨볼 수 있는 이미지 갤러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